낙찰 감정가의 97%. 이렇게 낙찰받아도 과연 수익이 날까? 경매 사이트에서 열심히 물건 검색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시세 조사도 하고 현장에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 당일 입찰자는 무려 15명. 그래도 낙찰자가 불리는 순간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고요한 법원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럴 수가. 감정가의 무려 97%를 적어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에휴, 한숨 섞인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저런 가격에 낙찰받아도 수익이 날까?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도 수익이 날까?입니다. 최근 교육생이 입찰했던 물건이 있는데 결과는 폐찰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갔겠죠. 경매 결과가 나온 후 교육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과연 저렇게 받아가도 수익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저 정도 가격이면 금매가 낫지. 분명 시세조사를 잘못했을 거야. 나는 내 입찰가를 후회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수익을 작게 잡을 걸. 나도 저 정도는 적어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본인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가 대비 높은 비율로 낙찰받은 물건이 과연 수익이 나는지 교육생이 입찰했던 물건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생이 입찰했던 물건 정보입니다. 1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으며 32평형의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광역시에 있고 16층이며 외관상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지하철역도 가깝고 근처에 초중고도 인접해 있으며 상권도 멀지 않은 이만하면 살기 편한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현재 시세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수의 물건의 최근 실거래가입니다. 가장 비슷한 층수인 15층의 실거래가가 2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10월에 저층은 2억 4천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의 등락은 있어도 평균적으로 시세가 유지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호가는 2억 7천부터 시작하네요. 하지만 부르는 값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부동산을 통해서 대부분 깎습니다. 네이버를 통한 이 물건의 시세는 이 정도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네이버만 믿고 큰돈을 투자할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근처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시세와 여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생도 입찰을 위해서 조사를 했겠죠. 여러 부동산을 통해 조사를 하는 와중에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하게도 유용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문자로 보내주신 매물 정보입니다. 몇 동, 몇 층, 수리 여부에 따라 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동의 14층은 2억 8,500에 매물이 나와 있고 주요 내용에는 조정 가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몇백만 원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물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시세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생이 입찰가를 산정하였으나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폐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에 맞게 교육생의 입찰가 산정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수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낙찰받으신 분의 낙찰가를 살펴보면 2억 6,200입니다. 20년 된 아파트에 처음부터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수리는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과 이 정도 층의 금매가 2억 7천이고 최저 호가가
2억 8천임을 감안해서 2억 8,500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시세 차익은 2,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전비 500만원 정도를 제하면 1,800만원이 남고 명도비와 기타 비용을 300만원 정도로 보면 1,500만원 차익이 생기네요. 1년 미만 단기 매도 때문에 양도소득세율 50%를 제하면 순수익은 750만원입니다. 빠르면 이 과정이 2,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수익률 계산은 세부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와 최대한 개방적으로 잡았을 때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겠죠. 하지만 작은 수익도 수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찰자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수익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낙찰을 후회할까요? 저는 수익이 작지만 이런 수익도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건을 처리하면서 대출, 명도, 수리 및 인테리어, 임대 및 매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소중한 경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매 공부이자 돈 공부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헤쳐나가야만 하고 수익의 금액을 떠나 자신이 습득하게 되는 경매의 찐입니다. 이런 수익도 경험하다 보면 매번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입찰은 더 좋은 수익의 기회를 창출해 줍니다.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작더라도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세운 기준을 오버해서 입찰가를 적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매 입찰가 작성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입찰가를 높여 적는 것입니다. 대부분 입찰 서류를 작성할 때 사건 번호를 제대로 적었는지 보증금액을 맞게 작성했는지와 같은 양식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입찰 당일 폐찰할 것 같은 마음에 생각했던 입찰가에 몇백 또는 몇천만 원을 쉽게 올려 적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입찰 시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현상입니다. 입찰가를 올려 적는 것으로 인한 낙찰 결과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서서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류적인 실수는 눈에 확실히 띄는 현상이지만 입찰가를 높여 적는 심리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입찰 서류인 기일입찰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입찰 하루 전에 작성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일입찰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 오시면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주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찰은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고 자산이 됩니다. 다만 폐찰 후 운이 없었다, 아까웠다, 내 물건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었을까? 나는 저 정도 금액으로 입찰이 불가능했을까? 내 수익 기준을 조금 낮추고 낙찰받아 수익을 내면 어땠을까? 이렇게 다음 입찰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보세요. 벌써 2020년입니다. 너무 큰 수익을 바라다 보면 낙찰 없이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의 수익이라도 10번이면 5천만원입니다. 입찰 전에 당연히 정확한 시세 조사는 필수인 것 아시죠? 폐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지, 시간과의 싸움에서 리드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